실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특히 가설 세우기와 여러 가지 변인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해 주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탐구 실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연역적 탐구 실험과 귀납적 탐구 실험이 있다. 연역적 탐구 실험이란 가설, 즉 결론부터 내리고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귀납적 탐구 실험이란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한 뒤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과학에서의 탐구 실험 과정은 보통 연역적 탐구 실험 과정을 주로 한다. 그래서 오늘은 연역적 탐구 실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다. 탐구 과정 예시본부터 단계별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설명하니 잘 들어보길 바란다. 1. 문제 인식 또는 탐구 동기. 2. 사전 지식 알기. 3. 탐구 주제. 4. 가설 설정. 5. 탐구 설계. 6. 탐구 수행. 7. 탐구한 자료 해석. 8. 결론 도출. 9. 가설 검증. 10. 가설이 증명되면 일반화시키고 실험을 끝냄. 11. 탐구에 대해 참고한 것이 있으면 문헌 사이트 등 출처 등을 밝힌다. 가설이 증명 안 되면 위의 탐구 과정사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여 새로운 실험을 다시 시작한다. 탐구 과정이 위의 순서대로이지만 빠져도 되는 것이 있다. 경우에 따라 2번 또는 탐구 수행에 참고한 출처 등이 없으면 11번 등은 생략하여도 된다. 이제 탐구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용어를 알아보자. 1. 가설 설정. 임시로 실험의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가설이란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내려서 탐구 실험을 해보면 어떠어떠한 결과가 되므로 처음에 내세운 결론이 맞다는 임시 주장이다. 2. 변인. 탐구의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다. 3. 독립변인. 실험자가 탐구 과정에서 탐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변인이다. 4. 조작변인.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설계할 때 일부러 실험자가 서로 다르게 하는 조건이다. 5. 통제변인. 독립변인과 조작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의 조건이나 환경을 거의 똑같게 하는 것이다. 6. 변인 통제. 가설을 세운 연역적 실험에서 실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요인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7. 종속 변인. 독립 변인에 따른 실험의 결과로 나오는 변인으로 실험의 결과물을 의미한다. 8. 실험군. 탐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에 대하여 실험자가 고의로 변인을 조작한 무리들이다. 9. 대조군. 실험군과 대조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인위적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두는 무리들이다. 이제 실제 탐구 과정에서의 예로서 아래의 실험을 위에 설명한 단계별로 실행해보자. 1. 문제인식 또는 탐구 동기. 산성비는 공해로 생기는 물질인 아황산가스가 빗물에 녹아서 생긴 강산인 황산비이거나 또는 산화질소류가 빗물에 녹아서 생긴 강산인 질산비인데 실제 실험에서는 가장 덜 위험한 산성 용액인 묽은 염산으로서 실험을 한다. 묽은 염산 역시 강산이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실험을 하되 되도록이면 증발하는 가스 냄새를 맡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피부에 묻지 않도록 라텍스 장갑을 끼고서 실험을 하도록 한다. 2. 사전 지식 알기. 묽은 염산에 부식이 되면 금속 또는 금속 원소가 든 화합물의 경우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대리석과 시멘트의 주원료는 비금속과 금속 화합물인 탄산칼슘이라서 칼슘과 염산이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3. 탐구 실험 주제. 산성비가 과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대리석 구조물을 손상시킬까? 4. 가설 설정. 염산과 반응하는 금속 또는 금속 원소로 결합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대리석 구조물은 산성비에 손상이 될 것이다. 5. 탐구 설계. 실험군으로 쓸 똑같은 크기의 금속 또는 탄산칼슘 등 5가지를 준비한다.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탄산칼슘. 대조군으로 쓸 크기가 금속과 같은 비금속 2가지, 나무 돌을 준비한다. 똑같은 크기의 유리컵 7개를 준비하여 염산의 양이 같도록 부어놓는다. 6. 탐구 수행. 묽은 염산을 부어놓은 유리컵 7개에 동시에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탄산칼슘, 나무, 돌을 넣는다. 수소 기포가 발생한 순서는 탄산칼슘, 알루미늄, 아연, 철 순서였다. 구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무와 돌 등 비금속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나무는 누렇게 변색되었으며 돌 또한 약간의 변화가 있어 보였다. 7. 자료 해석. 금속 중에는 묽은 염산, 즉 산성에 부식되는 금속의 종류가 많다. 그러나 구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금속 및 금속 화합물이 산성비에 부식되지만 모든 금속이 부식되는 것은 아니다. 철과 탄산칼슘은 산성비에 부식된다. 8. 결론 도출. 대부분의 건물은 철근과 시멘트가 들어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시멘트와 대리석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므로 산성비가 이들을 손상시킨다. 9. 가설 검증. 염산과 반응하는 금속 또는 금속 원소로 결합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대리석 구조물은 산성비에 손상이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가설이 증명되었으므로 일반화시키고 실험을 끝낸다. 10. 일반화. 산성비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대리석 구조물을 손상시키고 동식물에게도 해롭다. 그래서 산성비를 맞은 식물은 시들거나 죽거나 심하면 멸종된다. 토양 또한 산성화되는 등 생태계 전반의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인류는 산성비를 만드는 행위를 빠른 시일 안에 멈추어야 한다. 11. 탐구에 대해 참고한 것이 있으면 출처 등을 밝힌다. 예를 들어 참고문헌 책 이름 또는 출처, 중학과학이 달인처럼 밝힌다. 위에 예시의 보충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이는 실험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변인이다. 위의 실험에서는 염산에 넣는 물질의 종류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종속변이는 독립변인에 따른 실험의 결과 달리 나오는 변인이다. 위의 실험에서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수소 기체 발생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조작 변이는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설계할 때 일부러 실험자가 서로 다르게 하는 조건이다. 위의 실험에서는 염산에 넣는 금속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다. 통제 변이는 독립 변인과 조작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의 조건이나 환경을 무조건 똑같게 하는 것이다. 위의 실험에서는 염산의 양, 비이커의 모양, 사용하는 물질들의 질량, 모양 등을 모두 같게 통제하는 것이다. 변인 통제는 변하는 원인을 통제하는 것, 즉 가설을 세운 연역적 실험에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몇 가지 변화의 요인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